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미국의 2인자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현직 미국의 부통령의 방한은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입니다.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얘기를 하기 전에요.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은 반가운 얼굴들도 만났습니다.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versation that we will have. I'm looking forward to lifting up your stories and sharing your thoughts. 예, 저 장면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군사 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이어서 오늘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안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f course, our President Joe Biden sends you his best.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먼저 해리스 부통령의 오늘 일정부터 볼까요? 딱 하루 일정입니다. 8시간 일정.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보신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시 25분 대통령과 확대회의 접견을 했습니다. 오후 잠시 뒤에 만나볼 또 비무장지대까지 찾은 해리스 부통령인데요. 일단 이도원 의원님, 윤 대통령과 여러 회담이 대략 한 40분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긴 한 85분 정도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말이 잘 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죠. 예. 해리스 부통령도 검사하고 검찰총장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검찰총장, 예.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거쳐서 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랑 공통점이 있네요. 그럼요. 그런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고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이제 방한 테마가 동맹, 북한, 여성 아닙니까? 예. 그 가운데서도 뭐 여러 얘기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이제 IRA,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안, 특히 이제 우리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부통령, 행정부의 2인자기도 하지만 미 상원 의장, 상원의 그러니까 실질적이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아무튼 명목적인 1인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을 뭐 수정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은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적어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2025년까지는 예. 이 법안의 시행을 현대기아차가 좀 유예받는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 중요한 IRA 문제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또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예상 시간이 40분 정도였는데 2배가 훌쩍 넘은 85분간 환담을 나눴습니다. 아까 이도원 의원님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본질이니까 김준일 대표님. 예. 지난 뉴욕 순방 때 야당이 비판했던 건 뭐 짧으면 짧은 왜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결하지 못했냐, 이걸 사실 본질로 많이 비판했었는데 오늘 부통령과 이거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저는 뭐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겠다, 그리고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국내에서 이 문제가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줬다,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미국의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원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었어야 됐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미 대통령 만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4달 동안 3번을 만날 필요가 없었는데 관료들이 일을 못해서 예. 외교통상부가 못하고 오늘 지금 보도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외교통상부가 그쪽에 미국에 그런 의회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로비 업체 5곳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아무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는 걸 이 로비 업체에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로비 업체를 예. 이제 한 거고 또 하나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활동을 로비를 하는데 쓰라고 돼 있는데 한 푼도 안 썼다라는 게 또 밝혀졌어요. 도대체 외교통상부하고 외교부하고 산업통상부는 거기 골프 치러 가 있습니까? 관료들이 왜 일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를 어려운 지경으로 만듭니까? 관료들 좀 분발하십시오, 제발. 일단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의견을 교환했고 이번 순방의 해리스 부통령의 여러 화두는 바로 한미 동맹, 북핵, 뭐 이따 비무장지대 얘기도 해보겠지만 특히 중간에 있는 여성이에요. 여성, 정미영 의원님. 앞서 보신 것처럼 윤여정 씨, 배우 윤여정 씨와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 이 두 사람이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나눴다고 하던가요? 그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요. 그 미국 언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그 한국에 가서 그 여성들을 만나겠다, 여성 지도자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그 여성의 지위 향상, 이 성평등 이 부분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들과 이야기 나누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그 다 아시겠지만 윤여정 씨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코리아 문화, K 문화, 그다음 K 컬처를 대표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영화 미나리로. 예, 영화 여우 미나리로 조연상을 아카데미 받으셨죠. 여우 예. 조연상을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예. 예, 연기상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문화계에서도 이제 그 이름이 좀 이제 알려진 분이세요. 예.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과 그 주변의 분들이 윤여정 씨를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김연아 씨도 그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죠. 피겨 여왕이라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전 세계 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해리스 부통령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 한국의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 와서 그 두 사람이 포함된 그 여성계 인사들을 지금 만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여태까지 관심 있었던 그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런 이야기들을 뭐 관심 있게 나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방한이 경제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 여성, 그리고 북핵 얘기입니다. 오후에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사실 이 비무장지대는 역대 미국 주요 인사들의 단골 방문지이기도 한데요. 그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저 사진이에요. 이 손가락을 북쪽을 가리키면서 오늘 비무장지대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인데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했던 메시지들이 꽤 북한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좀 내놨더라고요. 네, 당초 우리 외교관이나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도 높고 선명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예. 방금 보신 것처럼 북한을 향해서 악랄한 독재 정권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불법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발언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 한미동맹 제약이 나기 위해 방문했다. 미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이 이 DMZ에 방문한 것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DMZ에 방문했던 것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하노이 노딜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깜짝 3자 회동이 성사되었던 상당히 훈훈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면 사실상 이 지난 정부가 보증수표를 내세웠던 그 북한의 비핵화가 부도수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찾아서 이렇게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나 전통적인 중동 문제에 대해서만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한반도 문제, 특히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미국 조야나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하나의 선명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에 방문해서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에 관심을 호소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답변 측면이기도 하고요.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더 강한 수위의 어떤 자구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해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저렇게 왼손에는 망원경을 들고 북측을 가리키면서 DMZ를 찾아서 여러 얘기를 듣는 해리스 부통령인데 백악관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한미 동맹 강조를 위한 겁니다. 이도현입니다. 네. 앞서 제가 그 미국 주요 인사들의 단골 방문지가 바로 DMZ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부통령 시절에도 포함해서 2번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른바 한미 남북미 정상회담 때 판문점 회동 때도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DMZ를 찾았었는데 결국은 그런데도 지금 이 시점에는 오히려 지금 미국의 핵항모도 지금 부산에 입항해 있고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함께하면서 뭔가 조금 더 시점은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DMZ 얘기부터 하면은 왜 여기가 이제 미국 고위 인사들이 찾냐면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에요. 예. DMZ 자체가 한미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군하고 딱 맞서 있는 지점이 DMZ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론트 라인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해리스처럼 그 부통령으로서 향후 더 큰 꿈을 꾸는 지도자들은 커맨더 인 치프 최고 그 군 사령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위해서 예. 당연히 DMZ를 방문하겠죠.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한 가지 두 가지 목적으로만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미사일이 비싸요. ICBM 한 번 쏘는데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억 달러 되고 예. 오늘 그 저 SRBM 단거리 미사일 2발 쐈지만 그 한 발 쏘는데 38억씩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이번에 쏜 거는 우리 얘기한 대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도 있고 어제 저녁에요. 그래서 예. 오늘까지 그 레이건호 항공모함과 함께 한미 그 연합훈련을 했고 이제 곧 그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대잠수함을 그 저 방어 훈련을 지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겨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11월 그 미국 중간 선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 북한 이슈를 좀 미국의 주요 의제를 만들어서 빨리 예. 뭐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이슈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미국의 선거는 국내 이슈 뭐 예를 들면 뭐 세금, 이민, 부동산, 예. 의료 이거 위주지 국제 문제가 중간 선거 특히 그 국회의원 선거, 의회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 맞는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MZ 찾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